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강남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해림은 우산을 잃어버린 채로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해림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은편에 서 있는 여자는 유명 변호사 혜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게 다 내 탓이 아니야, 해림아.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왔어. 그 말 한마디가 해림의 가슴을 꿰뚫었다. 혜정의 전 연인, 그 유령 같은 존재가 다시 나타난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해림은 2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일상. 그녀의 삶은 늘 조용했다. 가족은 부산에서 올라온 전통적인 집안으로 어머니는 매년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여자 혼자 서울에서 뭐 하냐고 한숨을 쉬었다. 해림은 그 질문을 피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앞에서 그것은 금기였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로맨스처럼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비밀로 남아야 했다. 그날 우연히 만난 혜정은 해림의 세상을 바꿔놓았다. 혜정은 32살, 서울 최고의 로펌에서 일하는 스타 변호사였다. TV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녀는 여성 인권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페미니즘 운동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해림은 한 카페에서 혜정의 책을 읽다가 그녀를 마주쳤다. 그 책, 좋아하세요? 해림의 말에 혜정이 웃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다. 카페 한강의 속삭임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며 혜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나도 어렸을 때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어. 학교에서 소문이 돌면 끝장이잖아. 우혜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고등학교 때 친구의 편지를 훔쳐본 선생님에게 발각될 뻔한 적이 있었다. 그 공포는 아직도 생생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어느 가을 저녁 혜정이 해림의 손을 잡았다. 너와 있으면 자유로워. 그 순간 해림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로 시작되었다. 혜정의 직업상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로펌 파트너들은 이미지 관리를 강조했고 혜정은 공개 연애를 피했다. 그들은 주말에 제주도로 가거나 한옥마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냈다. 해림은 그곳에서 혜정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강인한 변호사가 아닌 부드러운 연인. 해림아, 너는 내 비디약. 혜정이 속삭일 때 해림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었다. 하지만 비밀은 무거웠다. 해림의 친구 지은은 왜 그렇게 비밀로 하냐? 요즘 시대잖아 라고 타박했지만 해림은 아직은 이라고 얼버무렸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LGBT 커뮤니티는 지하에 숨어 있었다. 퀴어 퍼레이드에 가도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썼고 뉴스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해림은 그런 현실 속에서 혜정과의 사랑을 간직했다. 매일 아침 혜정에게 보내는 메시지, 오늘도 내가 보고 싶어. 그 작은 행복이 그녀의 버팀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정의 태도가 변했다. 전화가 뜸해지고 만남이 줄었다. 일이 바빠 혜정의 변명은 점점 허술해졌다. 해림은 불안했다. 그리고 그 비오는 밤, 강남거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혜정이 전 연인 수연과 함께 서 있었다. 수연은 캐나다에서 유학 온 후 갑자기 돌아온 여자였다. 그녀가 나를 버리고 갔어? 하지만 이제 후회한다고 혜정의 말에 해림의 눈물이 섞인 빗물이 흘러내렸다. 해림은 그 자리를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누워 울었다. 왜 나일까? 왜 나를 선택한 거지? 그 밤, 해림의 마음은 한국의 겨울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끝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혜정의 선택, 수연의 귀환, 그리고 혜림의 용기.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세 여자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혜림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다. 혜정으로부터 온 메시지, 미안해, 어제는. 설명할게. 만나자 혜림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눈이 부은 얼굴, 창백한 피부. 이게 나야? 사랑에 무너지는 내가, 그녀는 씻고 나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혜림의 어린 시절은 부산의 바다와 함께였다. 할머니의 한옥에서 자란 그녀는 전통 춤을 배웠고 명절이면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늘 외로웠다. 여자아이들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대학에 올라 서울로 온 후 그녀는 자유를 꿈꿨다.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며 퀴어 아트 커뮤니티에 몰래 참여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녀의 지지자였다.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지은의 말처럼. 혜정과의 만남은 그런 삶의 연장선이었다. 혜정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녀의 뿌리도 평범했다. 대구 출신으로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 혜정은 장학생으로 서울대 법대에 들어와 치열하게 공부했다. 변호사가 된 후 그녀는 LGBT 권익을 위한 소송을 맡았다. 법은 변해야 해, 우리처럼 혜정이 말하던 그 열정에 혜림은 매료되었다. 하지만 수연의 그림자는 길었다. 수연은 혜정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함께 퀴어 모임을 다니며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수연의 가족이 반대하자 그녀는 캐나다로 떠났다. 미안, 혜정아. 나 혼자 살기 쉬워. 그 이별은 혜정을 무너뜨렸다. 혜정은 술에 취해 울던 밤, 혜림을 만난 카페에서 다시 살아났다. 너는 수연이 아니야. 너는 나를 구원했어. 혜정의 고백에 혜림은 믿었다. 오늘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비가 그친 거리 예술가들의 그림이 벽을 채웠다.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이가 돌아왔어.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녀가 울면서 사과하더라. 혜림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우리,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혜림아. 난 내가 좋아. 하지만 수연이는 내 과거야. 그녀가 변했다고 믿고 싶어. 그 말은 칼날 같았다. 혜림은 참았다. 과거라면 왜 나한테 숨겼어? 왜 비밀 연인으로 만들었지?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로펌에서, 사회에서. 모든 게 무서웠어. 그들은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차가웠다. 카페를 나서며 혜림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랑을 지킬 거야. 하지만 어떻게? 그 주말 혜림은 지은을 만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은의 집은 이태원의 퀴어바 근처, 벽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었다. 얘야, 그년 미쳤어. 전 연인. 그건 적신호야. 지은의 직설적인 말에 혜림은 웃었다. 알아. 하지만 혜정 언니는 진심이야. 지은은 한숨을 쉬며 따뜻한 라면을 끓여주었다. 한국식 위로, 음식으로 마음을 채우는 법.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하지만 조심해. 한국에서 레즈 커플은 아직도 전쟁이야. 한편 혜정은 로펌 사무실에서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변했다. 캐나다에서 LGBT 활동가로 일하며 자신감이 생겼다. 혜정아, 나 이제 숨기지 않을게. 같이 싸우자. 수연의 눈빛은 과거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혜정은 흔들렸다. 하지만 나한테 이미 사람이 있어. 수연은 웃었다. 비밀 연인.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나처럼 공개적으로 사랑하자. 혜정의 마음은 갈등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 도시.
이곳에서 그녀는 스타였다. 하지만 사랑은 혜림의 부드러운 미소, 수연의 강렬한 포옹. 선택은 고통이었다. 혜림은 그날 밤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차가웠다. 혜정 언니, 나 버리지 마. 그녀의 속삭임은 물소리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혜정의 전화. 혜림아, 내일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불씨는 곧 꺼질 운명이었다. 혜림과 혜정의 만남은 명동의 전통 찻집에서 열렸다.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공간, 차향이 가득한 그곳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피난처였다. 혜정이 먼저 도착해 녹차를 2잔 시켰다. 혜림아,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혜림이 자리에 앉자 혜정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쥐었다. 수연이와의 일, 진심으로 미안해.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마음이 흔들렸어. 혜림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언니, 나도 알아. 과거는 지울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선택해줘. 혜정은 고개를 숙였다. 사랑해. 너를. 하지만 수연이는 그녀가 나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만든 사람이야. 캐나다에서 그녀가 보낸 편지들. 그게 나를 버티게 했어. 혜림의 가슴이 아팠다. 그럼 나한테는 뭐야? 대체품. 그 말에 혜정의 눈물이 떨어졌다. 아니야. 너는 내 미래야.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그들은 찻집을 나와 명동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혜림은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으려 애썼다. 언니, 우리처럼. 평범하게. 혜정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저녁, 혜정은 수연과 저녁을 먹었다. 이태원의 레스토랑, 퀴어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곳. 오수연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혜정아, 나 돌아온 이유는 너 때문이야. 캐나다에서 살았지만 항상 내 생각뿐이었어. 가족도 이제 받아들였어. 같이 살자. 혜정은 술 기운에 취해 수연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리웠어. 그 밤, 그들은 키스했다. 과거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다음 날, 혜림은 혜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오늘 저녁에 만나. 답이 늦었다. 1시간 후, 미안, 로펌 미팅이야. 혜림은 직감했다. 거짓말.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나 배신당한 기분이야. 지은은 직접 확인해. 용기 내, 라고 했다. 혜림은 결심했다. 혜정의 아파트로 갔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혜림의 심장이 빨라졌다. 문을 두드리자 혜정이 놀란 얼굴로 나왔다. 혜림아. 어떻게? 안으로 들어서자 수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혜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혜정은 당황해 설명할게. 수연이가 라고 했지만 수연이 끼어들었다. 혜림 씨. 혜정의 비밀 연인? 미안하지만 그녀는 내 거야. 혜림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는 도망쳤다. 비가 다시 내리는 거리, 눈물이 비에 섞였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는 한강 다리로 달렸다. 다리 난간에 기대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자살 충동이 스쳤지만 그녀는 멈췄다. 아니, 살아야 해. 네 고통을 이겨내야. 혜정은 후회했다. 수연에게 지건 실수야. 나 혜림이를 사랑해 라고 소리쳤지만 수연은 이미 늦었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했다. 혜정은 아파트를 나와 혜림을 찾았다. 밤새도록. 새벽 한강다리에서 혜림을 발견했다. 혜림아. 혜정이 달려와 안았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수연이와 끝냈어. 혜림은 밀어냈다. 믿을 수 없어. 언니, 나 이제. 혼자일래 하지만 혜정의 눈물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은 다리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혜정의 어린 시절, 가족의 압박, 수연과의 아픔. 나도 피해자야. 하지만 너를 잃으면 난 끝이야. 혜림은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그 후 며칠, 혜림은 일을 쉬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바다를 보며 할머니의 무덤에 갔다. 할머니, 사랑이란 게 이렇게 아픈가 봐요. 파도 소리가 위로했다. 한국의 바다처럼 그녀의 감정은 거칠었지만 끝없이 이어졌다. 부산에서의 나날은 혜림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해변을 걸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해산물을 구워주시던 그 맛, 가족의 웃음소리.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이야. 핸드폰을 껐다. 혜정의 메시지를 보지 않았다. 대신 바다를 그리며 스케치북을 채웠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그녀, 창작이 그녀를 구했다. 한편 서울의 혜정은 고통받았다. 로펌에서 일하던 그녀는 실수 연발. 파트너가 혜정 씨,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혜정은 웃으며 개인 사정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수연은 연락을 끊지 않았다. 혜정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캐나다로 가자. 혜정은 거절했다. 아니, 내 삶은 여기에 있어. 하지만 수연의 말은 유혹적이었다. 비밀 연인 생활. 그건 감옥이야. 나처럼 자유롭게 살아. 혜정은 퀴어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종로의 작은 카페, 무지개 깃발이 드리워진 곳,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전 연인이 돌아와서. 선택이 힘들어요. 한 언니가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 그 조언이 혜정을 깨우쳤다. 그녀는 혜림에게 편지를 썼다. 혜림아, 나 없이 내가 빛날 수 있기를. 하지만 난 기다릴게. 혜림은 부산에서 편지를 받았다. 읽고 울었다. 언니. 나도 사랑해. 그녀는 서울로 돌아왔다. 지은이 공항에 마중 나왔다. 얘야, 살아났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혜림은 웃었다. 직접 물어볼게. 그들은 혜정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열자 혜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림아, 포옹이 이어졌다. 수연이와 끝났어.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자. 그들의 재회는 달콤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수연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혜정의 로펌에 찾아와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혜정 씨, 나랑 결혼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뉴스가 퍼졌다. 유명 변호사, 전 연인 고백 쇼크, 혜정의 이미지가 흔들렸다. 파트너들은 개인 생활은 조심해라고 압박했다. 혜림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언니, 이게. 나 때문에. 혜정은 아니, 수연이의 문제야. 하지만 나도 책임져야 해. 그녀들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혜정의 용기, 혜림의 지지. 하지만 수연은 더 나아갔다. 혜림의 직장에 연락해. 혜정의 비밀 연인이 당신이야? 조심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혜림의 상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보았다. 혜림은 무너질 뻔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그녀는 혜정에게 말했다. 혜정은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내 소송처럼. 그들은 변호사로서의 혜정의 힘을 빌려 수연의 괴롭힘을 막았다. 금지 명령을 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혜림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전화. 혜림아, 무슨 소문이야? 여자랑. 당장 집으로 와. 혜림은 울었다. 엄마, 나 진짜 나야. 어머니는 그런 건 안 돼. 한국에서 라고 했지만 혜림은 끊었다.
가족과의 단절, 그 고통은 컸다. 혜정은 그녀를 위로했다. 나도 가족 일을 각오했어? 너와 함께라면.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 가족의 상징. 혜림은 혼자 찌개를 끓였다. 혜정이 왔다. 함께 먹자. 그들은 한옥 카페로 갔다. 전통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니, 우리 공개할까? 혜림의 말에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때야. 하지만 수연의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혜정은 나를 버렸어. 비밀 연인 때문에 라고 폭로했다. 스캔들이 터졌다. 혜정의 로펌은 위기. 혜림은 내 탓이야 라고 자책했다. 스캔들의 여파는 거셌다. 혜정의 로펌은 클라이언트가 이탈했다. 파트너 회의에서 혜정 씨 휴직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혜정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인가? 위혜림은 곁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언니, 나 없이도 강하잖아. 함께라면 더. 그들은 결심했다. 공개 커밍아웃. 혜정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혜림의 이름은 숨겼지만 사진은 함께 찍었다. 손만 잡은 사진. 그 포스트는 바이럴이 되었다. 지지 댓글, 비난 댓글. 용기 있다. 변태, 한국 네티즌의 양면성이 드러났다. 혜림의 직장도 소란스러웠다. 동료들이 축하해 라고 물었지만 속삭임이 들렸다. 그런 여자랑 혜림은 참았다. 디자인 작업 중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지은의 격려가 힘을 주었다. 너희 커플, 롤모델이야.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 수연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그녀는 혜정에게 전화했다. 왜 나한테는 안 해줬어? 나도 사랑했는데. 혜정은 차갑게 너는 과거야. 이제 끝이라고 했다. 수연은 울며 미안해. 나 질투했어 라고 고백했다. 그 대화는 화해의 시작이었다. 수연은 캐나다로 돌아가기로 했다. 혜정아, 행복해. 혜림의 가족은 여전히 거부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작은 찻집에서 만난 그들은 긴장됐다. 혜림아, 왜 그래? 남자 만나서 결혼해. 어머니의 말에 혜림은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이게 나예요. 혜정 언니가 내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내가 행복하다면? 받아볼게 라고 했다. 작은 변화, 하지만 거대했다. 한국 가정의 전통, 천천히 무너지는 벽. 혜정과 혜림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검은 모래 해변,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곳. 여기서 결혼하자. 혜정이 농담처럼 말했다. 혜림은 웃었다. 진짜, 그들은 바다 앞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제주의 한라산 등반, 땀 흘리며 오르며 그들의 사랑은 단단해졌다. 돌아온 서울, 혜정은 새로운 로펌을 차렸다. LGBT 전문 로펌. 혜림은 디자이너로서 로고를 만들었다. 무지개와 한글의 조화. 그들의 삶은 바빠졌지만 행복했다. 주말이면 한강 자전거 타기, 카페에서 책 읽기. 한국의 사계절, 봄의 벚꽃 아래서 피크닉. 하지만 갈등은 남아 있었다. 혜정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딸, 실망이야. 어머니의 말에 혜정은 엄마, 나도 당신 딸이야 라고 했다. 긴 대화 끝에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했다. 가족의 수용, 그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혜림은 꿈을 꾸었다. 악몽. 수연이 다시 나타나 혜정을 빼앗는 꿈. 깨어나 보니 혜정이 안고 있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 안정감이 혜림의 버팀목이었다. 명동의 그 찻집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웃었다. 우리 이겼어.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회의 압박, 내면의 두려움. 로펌이 자리를 잡으면서 혜정의 삶은 바빠졌다. 새 클라이언트, 동성 커플의 이혼 소송. 법이 우리를 보호해야 해. 혜정의 열정에 혜림은 감동했다. 그녀는 로펌의 홍보 자료를 디자인하며 함께 일했다. 언니, 우리 팀이야. 그들의 파트너십은 완벽했다. 하지만 외부의 공격이 왔다. 보수 단체의 시위. 로펌 앞에서 전통 파괴 플래카드가 걸렸다. 혜정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한국이야. 아직 멀었어. 혜림은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변하고 있어? 내 덕분에. 퀴어 퍼레이드 날, 그들은 손을 잡고 행진했다. 서울 도심,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거리. 사랑은 사랑, 구호가 울려 퍼졌다. 혜림의 심장은 뛰었다. 처음으로 공개된 사랑.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들은 웃었다. 수연의 메시지, 축하해. 나도 응원할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가족 모임이 있었다. 혜정의 어머니가 초대했다. 대구의 한옥집, 명절 음식 가득한 테이블. 혜정아, 이 여자애가 어머니의 말에 혜림은 긴장했다. 혜정은 엄마, 혜림이는 내 인생이야 라고 했다. 어머니는 침묵하다. 밥 먹자 라고 했다. 작은 수용. 혜림의 어머니도 왔다. 천천히. 이해할게. 가족의 변화. 그것이 인간적인 승리였다. 혜림의 디자인 전시회가 열렸다. 인사아트센터. 그녀의 작품. 레즈 커플의 일상 스케치. 비밀의 속삭임. 제목처럼. 혜정이 초대 손님으로 왔다. 자랑스러워. 그날 밤. 그들은 센터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비성적, 감정적, 언니, 영원히, 혜림의 속삭임. 하지만 위기가 왔다. 혜정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의사의 말에 혜림은 울었다. 내 탓이야. 너무 무리하게. 혜정은 아니, 내가 있어서 버텼어 라고 했다. 병실에서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한국에서 가능할까? 퇴원 후 그들은 휴가를 갔다. 강원도의 산골 마을, 전통 온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고마워, 함께 있어서. 혜정의 말이 혜림은 나도 오 한국의 자연. 그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돌아와. 로펌은 성공했다. 첫 승소, 동성 커플의 상속권 인정. 뉴스에 나왔다. 혜정 변호사, LGBT 권익 선도. 혜림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혜림의 불안이 커졌다. 언니, 나 충분할까? 내 빛나는 삶에. 혜정은 웃었다. 너 없인 빛이 없어.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취약함을 공유하는 진짜 사랑. 추석이 다시 왔다. 이번엔 함께 가족 모임. 혜림의 어머니가 송편을 빚었다. 혜정씨, 맛있게 먹어요. 작은 웃음. 변화의 속도 천천하지만 확실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한강공원. 혜정과 혜림은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기억나. 처음 만난 그 카페. 혜정의 말에 혜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운명이었어.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강변의 바람, 꽃잎이 날렸다. 로펌은 성장했다. 이제 팀원들이 늘었고 혜림은 풀타임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들의 집은 강남 근처 작은 아파트. 벽에 무지개 그림, 한국 전통 도자기. 우리 집. 혜림의 말처럼. 수연의 소식. 캐나다에서 결혼했다. 축하 메시지. 행복하세요. 과거는 용서되었다. 혜정은 고마워, 수연아 라고 답했다. 가족 관계는 안정됐다. 혜림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손주는 언제? 농담의 웃음. 혜정의 어머니도 잘 지내? 라고 전화.
한국 가정의 따뜻함, 사랑이 녹여낸. 하지만 마지막 시험, 혜정의 큰 소송. 전국적 LGBT 차별 사건. 재판 중 위협 편지. 포기해 혜림은 두려웠다. 언니, 위험해 혜정은 이길 거야. 우리 미래를 위해. 재판날, 법정은 가득 찼다. 혜정의 변론, 사랑은 평등해야 합니다. 한국 헌법이 보장하듯 판결, 승소. 환호. 혜림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영웅이야. 그날 밤, 한강 다리. 그곳에서 혜정은 무릎 꿇었다. 상징적, 혜림아, 평생 함께할래, 반지, 은으로 만든 무지개. 혜림은 등이라고 했다. 키스, 꽃잎 아래서.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퀴어 커뮤니티, 가족, 친구들. 한옥마당, 전통음악. 오늘부터 영원히 서약. 삶은 계속됐다. 도전은 있지만 사랑이 이겼다. 한국 사회, 천천히 변하는. 혜정과 혜림, 그 변화의 선봉. 에필로그, 몇 년 후,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손 잡고 한강 산책. 엄마들, 사랑의 그 미소, 모든 고통의 보상. 사랑은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빛이었다. 서울의 하늘처럼 영원히 빛나는.